북극초음속 미사일, 한반도 균형 위한 필수 요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 과장이 7일 러시아 현지 시각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분석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김대중 학술원 연구위원회 해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이번 성공적인 발사는 북한이 실제로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과정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며 이것은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가장 진보한 기술이다. 북한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핵미사일 강국 집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큰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는 상대 진영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은 상대 진영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응당 이것은 성급한 상대들에게 냉정하고 정신을 차리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제거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했다라며 윤석열이 지난해 8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 방안에는 북한을 제거하고 하나의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조건을 통일로 본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는 공격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한반도 이남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군사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한미일 삼국 간 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이 2배, 3배로 증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균형을 방해하는 것은 미군의 주둔 강화라며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항상 구현해온 핵 전략 무기와 한미일, 미일 필리핀, 미일 호주, 오커스 등 새로운 형식의 군사동맹과 같은 확장 억제 개념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은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당사국 중 하나가 심각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실현하고 공격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런 데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균형을 강화하고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핵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미사일 체계와 로켓 제조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상대 진영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북한이 고체 및 액체 연료, 고정식 및 이동식 발사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8일 뉴욕 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평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면서 서방 대표단은 매번 전적인 책임을 북한에 돌리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한국, 일본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군사적 도발은 완강히 무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의 주최자들의 주요 목적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소음을 조성하고 낡은 제재 조치를 유지하며 미국과 지역 내 동맹국들의 공격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유한 임무를 지닌 유엔 안보리는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 정치적 점수를 정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기구 창립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가 오늘날 유엔 안보리의 활동에서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 주민의 운명에 대한 우려와 국민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북한을 보고 싶다는 일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발언은 유난히 위선적으로 보인다라며 당신들은 북한 국민의 목을 조이는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수년 동안 실제로 목을 졸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 지도부는 국가의 안정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며 우리는 1월 6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된 후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공격적인 구상과 행동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체 방위를 위한 구상과 노력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바이든 정부의 퇴임은 4년간의 한반도 정책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평가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대립은 헌법과 제도적 차원을 비롯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최고위급 대화는 재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채 동결됐다. 한반도는 미국의 핵 전략 무기 배치로 인해 계속해서 대규모 군사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록 사고방식이 이 지역에 만연해 이웃 국가들 사이에 깊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국경 부근에서 진행된 연합군사훈련은 적대국들의 공격적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연합훈련에서 한미일 삼국의 최신 항공모함, 구축함, 폭격기, 전투기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으로 진화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미국, 일본, 한국의 지역 불안 도발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 결의안은 한반도 문제를 전적으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려는 그들의 행동이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오늘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고 있다는 만트라를 다시 들었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된 정책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미국 관료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중간 인정될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퇴임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1월 6일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언급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대표단이 다시금 언급한 러시아 우주위성 기술 북한 공유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방국인 북한 사이의 양자 협력을 폄하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최근 양국이 비준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당사국 중 하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서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 헌장 규범을 완전히 준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북러 양자 관계의 내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은 안보 불가침 원칙의 기초에 지역 내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위험을 줄이며 지역 내 지속할 수 있는 안보체제 요소 중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한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빠르게 자주성을 잃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지역 내 평화와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대한민국 내부 상황은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현 한국 지도부는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급격한 긴장 고조를 도발하려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 북한의 강경한 대응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행동은 극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네벤자 대사는 회의 주최자들이 진정으로 상황을 위험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정상화의 길은 상호 존중하는 대화를 구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제재를 통한 집단 처벌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제안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유엔 안보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구상에 대해 단호한 거부로 계속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실패한 한반도 정책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유엔 안보리에서 빨리 통용될수록 지역 상황 전개에 더 빨리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